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도 감기입니까? 아니요. 감기는 아니고 목이 좀 잠겨서 그래요. 두 당, 1당, 2당, 새누리, 새정치 네. 대표들이 좀 홍역을 치렀는데 이제 살살 거기에서 좀 빠져나오는 듯한 이런 뭐 출구 전략 비슷한 거에 들어왔습니까, 이제? 일단 뭐 여야 대표가 다 지금 출구 전략을 찾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당내 뭐 개인사 문제가 사실은 좀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센 사람이 변호해줬더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선임계를 안 내고 이 변호를 했던 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고 이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좀 공천하고 사위하고 바꾼 거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사실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이제 던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인사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직감제 쪽으로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당내 이 여권 내부의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가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죠. 공개적으로 야당과 끝까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뭐 제3의 방법 어쩌고 그러더니 이제 김 대표가 그걸 바톤 터치를 했군요. 사실상 그 원유철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본인은 김무성 대표하고 교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뭐 당내에서는 이 김무성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얘기일 거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받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예견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동시에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 이상 이 특정 지역구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라면 그나마 또 모를까, 이 240개가 넘는 이 개별 지역구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는 건 사실상 이 동원선거, 조직선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이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끝까지 이제 고집스럽게 그걸 주장해왔던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출구 전략을 좀 시작했다, 뭐 이런 점에서 나름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개인사적인 문제, 이 문제가 사실 간단치가 않게 전개가 된다면 굉장히 좀 이 코너에 몰리면서 이 수세적으로 상황이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오늘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제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 석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뭐 석간신문의 내용이 좀 다소 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서청원 대표 쪽에서 좀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서청원 최고위원 쪽에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대체할 진짜 우리 새누리당의 공천 방식이 뭘지, 뭘로 정할지 빨리 의원총회 열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폐기된 거다. 폐기를 공식 선언하자. 네. 공론화하자. 이제 이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문제, 그리고 아직도 여야, 오늘 이제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친박계 좌장인 이서청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세게 이제 지르고 나간 거는 결국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직간접적인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약 사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지금 이 해외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지금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어쨌든 이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를 갖고 친박계 청와대와 이 부딪히는 지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금 출구 전략을 빠르게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약 얘기 나오니까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양 기자도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 또 뭐 관련 SNS에 돌고 있는 얘기로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 그리고 노성일 믿음의 득병원장의 아들 또 그 사람들이 현직 의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가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실제로 오히려 좀 이시영 씨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식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까지 지금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SNS를 중심으로 지금 급속히 퍼지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그 문제는 검찰이 명백하게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쉽게 공론화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뒷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친박계가 이 내년 총선 공천권 문제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던 만큼 그 문제를 좀 크게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좀 빨리 털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늘 그 일단을 좀 내비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이나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빨리빨리 진화를 좀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니까. 근데 지금 아들 사위뿐만이 아니고 딸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그 문제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되면 또 당연히 제기가 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자기 부친 김용주 씨 그 친일 행적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 응? 그렇죠. 그것도 아마 제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그냥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차마 이런 나머지 것들은 대놓고 말하긴 뭐하니까 살짝 그렇게 한번 찔러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의 그 마약 연루는 아직 지금 실명으로는 SNS는 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검찰이 확인 안 해주고 하는 거니까 있었다는 큰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마약을 할 때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주사기에 대해서 이제 DNA 검사를 안 한 것들이 꽤 있었던 이 얘기도 의혹 제기는 됐고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검찰은 어쨌든 수사를 종결한 사안이고 더 이상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않는 이상 사실 좀 언론이 즉각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기가 참 애매한 문제인 건 분명하죠.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이야 이런 속담도 자꾸 생각이 나고 제가 옛날에 검찰 출입할 때
마약 검사로 꽤 유명했던 분이 지금 변호사 개업한 지 좀 됐거든요. 요건 터지고 나서 한번 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판결문 읽어보셨느냐. 이게 통상 변호사께서 검사 옷 입고 있을 때 수사했던 그런 거하고 패턴이 좀 어떻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허점이 있더라. 판결문을 보고 그걸 느꼈다.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찝는 게 그거더군요. 주사기 17개 중에 DNA 검사 안 했던 거. 이거는 수사에 ABC도 안 돼 있는 건데 판결문 그대로를 믿는다면 이 검사 수사를 누가 그 사람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자기 후배를 나무라더라고요. 아무튼 뭐 상식적이지 않은 점이 너무 많으니까 검찰이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네. 자, 문재인 대표도 이제 재신임 투표 파동 열 이틀 지속됐던 거기서 슬슬 빠져나오는 모양새고 천정배 의원한테도 한마디 세게 맞받아치고 하던데 오늘 저녁에는 자기 살림집 구기동인가 어디죠? 그리 최고위원들 다 불러서 저녁 한 끼 한다고요? 예, 어제 이제 어쨌든 재신임 투표 방침을 철회를 하면서 예. 어쨌든 상황은 좀 일단락을 지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이 지어져도 당의 내홍, 갈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거고 예. 이번 파동 와중에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단호한 이전과는 다른 권력 의지가 충만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건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그것이 또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비주류와의 이 적대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분명해진 예. 그런 좀 반대급부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최고위원 회의만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최고위원 회의만으로 이 당내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만큼 특보단이나 또는 자문의원단을 구성을 할 때 비주류 의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고 오늘은 최고위원들을 이제 이 구기동 자택으로 초청을 해서 만찬 회동을 함께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지금 어쨌든 수습 국면에 들어갔던 만큼 예. 그 수습의 방안들을 이렇든 저렇든 최대한 좀 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지금 이 전략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쇼잉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당내 형식적으로나마 이 재신임이 있었고 당내에서 당대표를 이 의도적으로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당내 결의가 형식적으로나마 됐던 만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쨌든 첫 행보의 시작은 이 당내 통합과 화합 쪽에 방점을 두면서 좀 의식적으로 그런 행보를 해 나간다는 부분은 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되게 집으로 부르면 밖에서는 막 눈 부라리고 서로 좀 그러다가도 집으로 부르면 많이 무그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 진작부터 좀 이렇게 이 행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아쉬운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예. 초청을 받았는데도 아예 안 가면 모를까? 간다면은 가서는 아이고 이제 형님 형님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잘하고 그러자고 해야지. 거기서 또 노선이 어떻고 책임론이요 그런 말이 오가지 않고 단지 한번 그냥 단합대회하고 러브샷하고 그런 거는 몇 번 봤는데 그게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오늘 저녁에 참석해야 되겠죠. 기자들도 몇 명 갑니까? 일단 보내야죠. 회정연합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풀단을 구성해서 어쨌든
어쨌든 현장 취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몇 명은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예. 좀 초반에 보고 그러겠네요. 네네. 재밌겠다. 그런데 가면.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두 당의 대표들이 그동안 좀 핀치에 몰려 있달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조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